어제 집행부 질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와 야당 도의원 간에 거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정 개입 비선 의혹부터 도의원에 대한 협박, 지사 모욕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제천역 일대 역세권과 서구동 지역에 스마트 서비스가 구축됐습니다.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에도 결실을 맺은 핵과일들이 속속 출하되고 있습니다. 밤 수매 가격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형성됐지만 홍로 사과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여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 추석상엔 과일을 풍성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초부터 냉해의 각종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덩달아 뛰어 올랐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출하에 나선 홍로 사과는 벌써 가격이 2배나 상승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밤 선별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주부터 수확이 시작된 조생종 햇밤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기상이변에 수확량도 15%나 감소했습니다. 수확량이 다소 줄었지만은 저희 산림조합에서는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수매 단가를 책정을 해서 다소나마 농가의 소득의 보탬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로 사과도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유통센터는 추석 선물용 포장 작업에 돌입했지만 올해는 고품질 사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저병뿐만 아니라 냉해와 우박 등 온갖 자연재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사과 수확량이 40% 가까이 감소하다 보니 수매가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5kg 한 상자에 8만 원이던 홍로 사과가 올해는 1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다소 상품성이 떨어져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출하할 물량 자체가 적어 공판장도 한산합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양은 적고 또 품질도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좋은 과일을 공급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을 딛고 결실을 맺은 핵과일들이 속속 출하되고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도내 1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114종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산업장려관 2층에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품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 전시됐던 답례품들로 충청북도의 못난이 김치와 청주 전통주, 충주 사과, 제천 한방 제품, 영동 와인, 단양 고추장 등이 전시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청원생명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둔 오늘 추진위원회가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9명의 시민기자단은 SNS 활동이 능숙한 청주 시민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제의 매력을 홍보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리포트와 인터뷰, 사진과 영상물을 개인 SNS에 게시해 청원생명축제의 활기찬 현장 분위기와 매력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와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져 벌쏘임 사고가 특히나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체온 측정을 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지난주 충주에서 밭일을 하던 농민이 벌의 얼굴을 쏘여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벌에 언제 쏘여셨어요? 조금 전에?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호흡 곤란 증세를 겪었는데 이처럼 최근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부터 벌써 2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1,400여 건. 이 중 절반 이상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맘때쯤은 벌의 산란기로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긴 소매 옷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도구를 사용해 재빨리 벌침을 제거하시고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또 예초기 사고도 해마다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착용 등 예초기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주변에 뱀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수능을 2달 앞두고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정부의 공언대로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평가지만 대부분 수시를 준비하는 충북 학생들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적용한 첫 시험으로 사실상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예측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국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 속에 학생들은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반응입니다. 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난이도가 완화가 돼서 조금 더 계산 구조가 단순해졌다든지 아니면 계산 과정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체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90% 넘게 수시로 진학하는 충북 학생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수능 난이도 예측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된 대신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본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곧 수시 합격 기준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쉬워지면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합격 컷보다도 수시 합격 컷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EBS 연계율이 높은 문제와 기출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 수능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EBS 연계율이 높았던 문제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EBS에서 단원과 단원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훈련들을 좀 더 한다면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모의평가 결과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와 야당 도의원 간의 거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정 개입 비선 의혹부터 도의원에 대한 협박, 치사 모욕 등 도의회에서 좀처럼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부실 대응이 오송 참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상특보나 미우강 수위 등을 고려해 도로가 제때 통제됐다면 14명의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정상 대응이 있다면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사님? 김영환 지사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도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를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시 27분까지 CCTV에 있는 것은 궁평차도에 물이 한 1cm도 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제했으면 살았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언쟁은 오송 참사 하루 전 김영환 지사의 서울행을 두고 더욱 격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 3단계에서 부동산 업자들과 만찬을 하고 온 거 아니냐고 따졌고 김영환 지사는 국내 굴지의 개발사 대표와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그때는 비상 2단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의원님께서 부동산 업자라고 하고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그 지금 면책이 없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지사님? 박 의원은 비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가 서울에서 만났다는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 준 건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이모 씨였고 부동산 업자들은 김 지사를 만나 지자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적잖이 이것 말고도 도정에 개입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이렇게 개입했다면 이런 것들을 비선이라고 하거든요. 대집행부 질문은 황영우 의장이 나서 개인 실명을 잇따라 언급한 박진희 의원과 질문과 무관하게 제천 산불 술자리 해명을 한 김영환 지사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가 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방부 계획에 따라 F-35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배치될 경우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활주로 신설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역 일대 역세권과 서부동 지역이 이른바 스마트한 동네로 변신했습니다. 지능형 CCTV, 스마트 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서부동 골목길에 설치된 지능형 CCTV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합니다. 정성관을 호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CCTV 관제센터입니다. 네, 이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이곳의 위치 정보와 영상 정보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제천역 일대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에 전국 최초로 2개 사업이 동시에 선정돼 1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년 8개월 만에 첫 선을 보인 겁니다. 낙후된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선진 ICT 기술을 접목해갖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그 지역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겨울철 눈이 녹지 않는 급경사지에는 스마트 제설 서비스가 마련됐습니다. 노면의 온도와 상태, 통행량 등이 자동으로 감지돼 열선을 통해 자동 제설은 물론 현장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동으로 밝기가 조정되는 스마트 가로 보안 등 서비스. 역전 교차로에는 과속과 정지선 위반 계도, 우회전 보행자 통행 알림, LED 바닥 신호등 등 7가지 기능을 가진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였습니다. 좋지. 사고 날 염려가 적고 자꾸 여기서 들어서라 하니까 바깥으로 나갈 염려가 적잖아.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구축되면서 보다 지능화된 도시 관제와 생활의 편리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도 의회는 410일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명의로 특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의 지연으로 법안 폐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근거법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법 연내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관련해 대학 본부가 독단적으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측이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 세 주체 중 한 주체가 통합에 반대한다면 양 대학의 통합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며 오는 19일 통합 찬반 투표에서 한 주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통합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추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충북대 글로컬 대학 30 공개 토론회에 대해 한국교통대는 상호 존중이 없는 대학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충북대 공개 토론회는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없으며 흡수 통합을 당연시하고 고통 분담의 의지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양 대학 간 합의된 단계적 통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상대 대학을 비하한 각종
각종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충북도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4천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마더박스는 속사계와 치발기 세트, 체온계 등 10가지 육아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 가정 17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호준 대표는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오늘 CJB 회의실에서 충북 봉사대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번째를 맞는 충북 봉사대상은 대상과 금은 동상을 선정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봉사대상을 8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충북 봉사대상은 다음 달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31일 CJB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해 1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농성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소속 시군 의원들과 삭발식을 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충북 청주FC의 8월 무패를 이끈 최윤겸 감독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8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최 감독이 이끄는 충북 청주는 지난달 열린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충북 청주는 지난달 K리그를 통틀어 가장 높은 승률로 13경기 연속 무패라는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국원문화재연구소는 오늘 관악골 일대에서 충주 읍성 사고 복원 사업 유적 현장 공개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조사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막세기화와 고급 건축 부재인 서조문 벽돌 등을 공개하고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세워진 충주사고 건물지로 추정했습니다. 충주시는 추가 발굴 조사를 통해 충주 읍성의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도시재생 사업 1호로 옛 군부대 부지에 한빛 커뮤니티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음성군은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음성읍 읍내리 일원 3,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동 작업장 등을 갖춘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 부지는 지난 2019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방치돼 오다 2020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도내 유일의 3차 진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4주기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충북대병원은 환자 안전, 감염, 인적 자원 관리 등 12개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아 2027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1기부터 연속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쏘임 사고, 예초기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서 안전한 명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